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배정찬입니다. 예, 홍영님입니다. 홍 기자님 요즘에 뭐 지방선거 지난 대선도 완전히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뭐 내놓는 칼럼마다 명칼럼이다 난리가 나고 지금 뭐 수백만 클릭 조회수가 나오는데 특히 그 얼마 전에 발목 잡기와 지지율 하락의 법칙 그 맞습니까? 예. 그게 뭐 주목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뭐 저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투표가 그때는 네. 이제 하도 화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해주면 네.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지지율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뭐 이제 저는 이제 지지 하락의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한 이유는 네. 역대 이 총리 인준 과정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여왔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네. 장면은 뭐냐면 DJP 연대 때 아, 그 당시에 이제 그 JP를 국무총리로 선임을 했는데 지명을 했는데 그때 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인준이 안 돼갖고 서리로 6개월을 그러니까요. 끌었죠. 6개월을 끄는 동안에 예. 원래는 97년 말 98년 초 1998년 그렇습니다. 초에는 그 당시 또 당이 한나라당입니까? 저기 당시에는 당- 한나라당입니다. 예, 한나라당하고 이제 이쪽 국민회의죠. 예. 국민회의가 새정치국민. 네, 새정치국민회의가 한 4% 정도 앞섰나? 그런데 나중 가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더블 스코어로. 아하. 6개월 사이에. 그때 JP가 했던 유명한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왜 안 해주냐? 여론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도. 예. 어.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그 항상 정부 초기에는 어느 야당이나 어떤 국정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네. 총리 인준과 청문회 정국을 활용을 해왔단 말이죠. 어떤 야당이든 정부이든 간에. 어떤 정부에서든. 어.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졌으면은 네. 깨끗하게 대선에 승복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그 야당으로서 역할 그래서 이제 국정에 협치를 해 가면서 또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발목 잡기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지지율 차이가 더 예. 벌어진다. 뭐 그런 얘기였죠. 이 칼럼이 이번에 한덕수 총리 인준 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인준 한 일주일 전에 나왔죠. 예. 그럼 이거 완전히 한덕수 인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스스로의 자평이고 그거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도 네. 여론의 흐름을 알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뭐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바로 그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요충지는 바로 경기도입니다. 인천입니다. 또 서울, 수도권인데 자, 수도권 홍 기자님, 인천, 서울, 경기 각각 어느 정당의 승리, 어느 후보자의 승리가 예상됩니까? 경기도부터요. 경기도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네, 서울. 서울 같은 자, 경우에 송영길, 오세훈, 송영길 몇 대 몇? 거의 뭐 여론조사마다 심지어 뭐 한 25% 차이 나는 것도 있고 25%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뭐 평균 한 20% 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다. 홍 기자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 반전 가능성 있다 없다? 이게 좀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힘들죠. 이게 지금 배 소장님이 몸담았던 리서치 예. 5월 세계적인 조사에서 하겠습니까? 5월 14일, 15일 날 조사한 걸 보면 오세훈 후보 52.4%, 송영길 후보 27.2%예요. 야, 그러면은 이게 몇 프로 차이입니까? 거의 한 25% 차이죠? 거의. 이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송영길 후보가. 일단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지가 작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더 해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작년에 압승했던 그 여진이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송영길 후보는 또 서울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송영길 후보도 사실은 지난 대선 패배의 상당히 큰 책임이 있는 그렇죠. 그 당시 여당 대표로서. 근데 왜 나왔지? 그 책임에 대한 반성과 또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갑자기 수도 서울에 나와서
그걸 하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부 때문에 자, 서울은 차이가 많이 나서 넘어가고 더 박빙이 지금 좀 전개되고 있는 곳이 그리고 또 이재명 위원장까지 개항을에 출마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자, 인천 유정복입니까? 박남춘입니까? 인천도 4월 말까지는 그래도 한 5, 6% 차이? 5, 6% 차이로 유정복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 예. 이게 약간씩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벌어져요? 예, 약간 얼마 전 리서치 조사 보니까 유정복 39.6, 박남춘 32.5, 한 7% 포인트 차이인데 예. 이게 오차범위라고는 해도 이 정도도 사실은 이 야당으로서는 좀 버거운 그러네. 차이다. 아니, 현직 시장이잖아요. 예. 박남춘 후보는. 예. 근데 현직 프리미엄에다가 이재명 후보까지 탑재가 됐는데 이재명 위원장까지 탑재가 됐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송영길 시장이나 뭐 유정복 후보도 시장 하신 적이 있지만은 네. 사실 그 지금의 야당이 승리한 이 횟수가 더 많죠.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이다. 인천 상륙 작전에 과연 성공을 할 건지 아니면 박남춘 현 시장이 그 수성에 성공을 할 건지 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인데 전반적인 지금 그 서울과 인천의 이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역시 부동산 문제가 지난 5년 정권에 상당히 좀 지금의 야당 입장에서는 좀 뭐 영향을 미쳤겠죠.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이 인천 판세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좀 악재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항을에 자기 지역구 있는데 뭐가 나오더라도 아니면 그냥 좀 쉬었다가 나중에 대선에 바로 나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인천시장까지 하고 멀쩡하게 자기 지역구 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 그리고 뭐 유엔을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이게 또 좀 인천에 타격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송영길 후보는 연고가 없는 인천에 계시다가 연고가 없는 서울로 가고 또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 계시다가 또 연고가 없는 인천에 오고 그러니까 인천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왜 우리는 들렀다 가는 곳인가? 왜 좀 이렇게 인천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뭐라고 합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실현하는 선거라고 그래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 그런데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지역에 기반을 둔 일꾼들이 이제 뭐 시장 군수 뭐 나머지 또 이제 기초의회나 뭐 지방의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실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어색하다. 어색하다 뭐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풀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 기자님 고기 많이 드시던데요? 저도 야채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도는 세모네모 아닌 가로 세로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뭐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한 4~5% 정도 나오고 있죠. 지지율이 4~5% 정도 나오고 있는데 4~5% 정도 나오고 있어도 최근에 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동연 후보 38.1%, 김은혜 후보 40.5%, 그리고 강용석 후보 4%. 그것도 강용석이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강용석 후보 그리고 이제 리서치 조사도 김동연 후보 34.7%, 김은혜 후보 37.2%. 그러니까 한 2.5% 포인트 정도 이제 앞서는데 강용석 후보도 3.9%.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산술적인 계산으로 강용석과 김은혜가 단일화를 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앞선다라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은 나오지만 실제로 그럴지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여당 여권에서도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막판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 그 막판까지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은 좀 있어요. 아직은 좀 있는데 그 심지어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저기 뭐 6일인가 뭐 7일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했죠. 대선 사전 투표 앞둔 목요일. 그렇죠. 이번도 목요일이다? 아니요. 저는 글쎄요. 제가 이걸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모르겠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사퇴를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아마 단일화 뭐 심지어 여론조사로 단일화 이거는 뭐 벌써 시간이 지나갔고 네. 둘이서 어떤 뭐 지분을 나누는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되냐? 오히려 중도층, 중도 보수층 또 이제 가로세로 그 강용석 그 후보 쪽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들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이제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활동을 보고 꼭 이게 이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부정적일 수. 지방선거 경기도를 이기면 다인 것이다. 경기도를 지면 다진 건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무시무시한 변수 세모 네모 아닌 가로 세로 강용석 변수. 과연 강용석 후보가 어떤 거치 결정을 할지 이 대답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홍영림 기자만이 해드립니다. 바로 다음 편에서 알려드립니다.